12.3 내란의 그림자.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기본소득도 주장을 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것이고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민주파출소랑 카톡 검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민주당에선 가짜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이제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를 놓는 건데,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뉴스를 보고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고 또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경고하고 또 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바로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이 무도한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의 근원, 이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무슨 선관위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뭐 90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신문을 했더니 자백을 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아주 버젓이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검열이 가능하지도 않고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KBS 김청윤 기자입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정국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실지. 최상목 대행의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입니다.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특검 지명 의뢰는 법률이 정한 의무입니다. 즉시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죠.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합니다.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죠. 또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안정성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정한 규칙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상목 대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필요한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끝까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국 중립 내각의 양상일 텐데 내심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또 어떤 변화들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인내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은 지켜지는 국정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흥묘백묘는 제가 말씀드린 흥묘백묘는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사실 정치가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이고 역할인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국민의힘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도 아마 절반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이익도 되지 않는 극단적인 단기 이익에 매몰돼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치방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저런 식으로 내란 세력, 소요 세력과 함께 사실상 비호하고 또 어쩌면 충동까지 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과연 그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할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 건가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뭐 그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극우적 극단주의 행태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